됩니다. 그러면 은은 아가 되고 이는 애가 되고,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요렇게 일단 두 개가 구분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umlaut, 아 umlaut는 좀 이제 정말 예외적인 중간, 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에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아의 중간 발음이라서 하나를 따로 떼놓게. 요거는 양쪽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요. 그렇게 두 가지로 아, 이, 에, 이 상태에서 입술만 가지고 또 다른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잘 보세요. 으에서 입술만 이렇게 모았을 때 나오는 소리가 우라는 거죠. 우. 우리가 노래할 때 써먹어야 되는 우. 대부분 오 이렇게 뭔가 다른 이상한 우를 쓰지만 건강하고 좋은 소리를 내려면 입술만 가지,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. 으라는 뭐 그대로 해서 입술만 앞으로 모아졌을 때 코가 열려 있으면 명확한 우가 나는 거예요. 좁은 우. 주 하나님 할 때 제가 늘 하던 얘기, 주, 이 우가 아니라 주, 여기서 만들어진 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 구분하시고요. 으에서 입술만 닫았을 때 혀는 그대로 놔두고 입술만 닫았을 때 우라는 모음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턱을 열면 아가 된다고 그랬죠. 이걸 아에서 입술을 모으면 발음이 나죠. 우리가 뭐 오라는 발음, 한국에서는 오가 아주 먹혀있는 오인데 이거는 노래할 때는 안 쓰는 게 좋아요. 아예 쓰지 마시고 열려있는 어머니 할 때 어자를 오처럼 쓰시면 되는데, 요때 아에서 입술만 모았을 때 아어가 되는 그럼 벌써 으라는 모음에서 네 가지의 모음이 나왔죠. 닫혀 있을 때 우가 나오고, 열려 있을 때 아어 두 가지가 나오고, 이렇게 네 개가 으라는 혀 모양의 그대로 똑같은 모양에서 턱과 입술을 가지고 네 개의 모음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오면요, 이제 이라는 모음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이에서 입술을 이렇게 모으면 이게 무슨 발음이냐면요,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발음이죠. 요게 독일어에서 얘기하는 우 umlaut예요. 우 umlaut. 우하고 에라고 이렇게 스펠링으로 보면 우에가 섞여서 이제 우가 된다고 그러는데, 이게 이가 에 계통이기 때문에 턱이 닫혀 있을 때는 에라는 발음이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이 발음. 입술은 우, 전부 다 우인데 이 혀만 이 위치에 있는 그 발음이 어떻게 보면 우 umlaut고요. 그 다음에 이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 열려있는 건 빼고요. 이에서 혀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져서 에가 됐을 때 이에, 요거 뭘까요? 이게 오 umlaut입니다. 오 umlaut. 오라고 되어 있지만, 오라는 모음, 제가 좀 전에 아에서 오 했을 때 한국말로 오를 열려있는 어에 비교를 했잖아요. 여기가 하고 에하고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 umlaut는 이거를 그냥 에에서 이런 발음, 명확한 이 혀가 이에서 이에 혀뿌리가 다 있는 상태에서 턱만 열렸을 때가 되게 그러면 지금 제가 모음을 9가지 모음을 얘기를 했어요. 혹시 이제 기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고 이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혀의 위치가 정해졌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입술을 하고 으에서 입술을 닫았을 때 우가 되고요. 이에서 입술을 닫았을 때 우 umlaut가 된다고 그랬죠. 우 umlaut. 그 다음에 으에서 턱을 열면 아가 되고요. 이에서 턱을 열면 에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아에서 입술을 닫으면 어가 되고요. 에에서 입술을 닫으면 오 umlaut가 된다고 그랬죠. 오 umlaut. 그 다음에 중간에 이라는 모음에서 그냥 혀까지 그대로 떨어지면 이 열린
그게 아 umlaut라고 있습니다. 아 umlaut. 독일 말에 나오는, 독일어에서 umlaut가 3개가 있거든요. 아 umlaut가 있고, 우 umlaut가 있고, 오 umlaut가 있어요. 아유, 어렵죠. 어쨌든 그걸 다 발음 체계 안에 넣으면 우리 입술과 혀와 턱의 개폐로 의해서 나오는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 모음이 9가지가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, 그거를 우리가 다 쓰진 않아요. 물론 노래할 때 굳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.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딱 5개만 있으면 돼요. 아에이오 5개만 있으면 되고, 다른 거는 거의 뭐 언어 안에서는 지방마다 이렇게 사투리에 의해서 이게 열린 모음이 될 수도 있고 닫힌 모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, 그거는 사실은 노래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게 구분이 안 돼요. 어차피 닫으나 열으나 똑같은 모음으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지 않아도 되고요. 그래서 9가지 그 모음 중에서 가운데 낀 열린 아 umlaut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이렇게 굉장히 그 대조적인 으하고 이라는 혀의 위치에서 이루어진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에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잉골라나 비강이 열리지 않고 구강에서 발성하는 사람들,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구강 발성은 여러분들이 뭐 구강 발성의 어떤 장점과 뭐 좋은 점, 멋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, 뭐 나는 이걸 이렇게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, 이게 사실은 어떤 명확한 구강 발성으로 발음과 어떤 명확한 어떤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다 달라요. 다 구강 발성에서 아에이오를 정확하게 혀의 위치와 어떤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학구적일 수 없는 뭐 그런 발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, 명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는 내추럴한 발성, 이걸 벨칸토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, 이 벨칸토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어떤 정해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건강한 발성에다 초점을 맞추고 구조적인, 우리가 만들어진 악기 구조적인 발성을 그냥 벨칸토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, 이게 뭐 딱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도 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, 어쨌거나 이렇게 예외가 없이 적용이 되는 발성, 건강한 발성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이 9가지의 모음,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과 턱의 개폐에 의한 모음 체계,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아도 모음은 거의 끝났어요. 요거 안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입술, 그러니까 잘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닫은 데부터 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단계에서부터, 좁은 데서부터 닫힌 으나 이에서부터 혀의 위치를 체크하면서 모음을 연결해보면 모음의 모양을 좀 잡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요. 물론 좀 체크해주는 사람이 사실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.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본문에 보면 네이버 밴드 주소가 있거든요.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 발음 어떻게 소리 같은 거를 저한테 뭐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코멘트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,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로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시면 더 좋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으하고 이에 대해서 좀 훈련할 수 있는 좀 팁을 하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